연속함수에서 존재성을 표현하는 정리들이 있어. 첫 번째, 최대 최소의 정리. 첫 번째, 수능에서 쓸 일이 없어. 봤니? 본 적 없을걸? 이거 쓰는 게 어딨어. 논술엔 많이 쓴다. 연속함수면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딱 요거야. 저 증명은 대학교 3학년, 4학년 그 과정이야. 되게 어려워, 증명하는 건. 그러니까 그냥 기억만 하자고. 정리니까 증명이 가능한 성질 아니냐. 패고관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대. 그러면 fx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한다는데 여기 좀 기억해 줄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 이거 기억해. 그러면 서술을 할 때는 주어진 함수가 연속함수이므로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범위를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고, 그리고 그 논술 문제에서 또 서술형 평가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메디컬 가는 애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연속함수이므로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이 존재하며 최대값은 다음과 같이 풀어서 이거입니다 라고 서술하라고. 그러니까 항상 걔는 써먹으면 좋은 거야. 근데 그것보다 지금은 우선 최대 최소 정리는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 여기가 중요한 거야. 부등식을 만들게 되는 순간 그 다음 코스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정적번을 걸어도 이 부등호는 변함이 없다, 여기로 갈 거거든 얘가. 그러니까 부등식 만드는 거 중요해. 땡. 두 번째,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뭐 패구간에서 연속이래. FA랑 FB가 달라. 양끝점을 조사를 하지. FB가 달라. 뭐 상황은 이렇겠지. 이렇게 있어서 FB랑 FB가 다르면 여기 A가 있지.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고, 그 FA랑 FB가 다르잖아. 근데 패구간에서 함수가 연속이면 이렇게 생길 거니까 이 사이에 만나겠지 뭐. 이거지? 근데 이때도 네가 지금 계속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하려고 들고 있는데 그 그래프는 예시일 뿐이잖아. 그러면 예시를 들고 싶으면 예시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하서 서술을 하던가, 그래프 자신 없으면 맞는 그래프가 아닌 건 그리질 마 그냥. 얘는 지금 설명하려고 그리고 있는 거야. 이해했지? 됐어. 그 다음에 만나고 있는 게 이제 C가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FC는 K를 만족하는 그런 C가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 뜻이야. C가 구간이란 말은 계속 생각하고 있어. 여기 사이에 존재합니다 적어도 하나. 근데 제약 조건이 얘가 좀 있지. K는 FA와 FB 사이에 있는 값으로 결정이 되면 됩니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말로 서술을 하면 될 일이지. 뭐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지. 근데 이것도 정리야.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냐. 네, 그 증명은 심화 수업할 때 할게. 얘는 좀 볼만해. 수열의 극한으로 증명하거든. 재밌어. 재밌으니까 그럼 그때 가서 할게. 그때 가서 하고. 두 번째, 여러모로 좀 도움이 돼서. 두 번째는 여기를 X축으로 보는 거지. 이렇게 X축으로 보는 거라서 상황은 같아. 패구간에서 연속이야. 양끝점을 조사하는데 FA가 음이면 FB가 양이고 FA가 양이면 FB가 음이란 소리잖아. 여기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지나가는 상수함수를 X축으로 두면 FA랑 FB가 곱해서 음수가 되면 뭐 이렇게 하겠지. 결론을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FC는 0을 만족하는 이런 C값이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실전에서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고 어차피 얘를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는 C라는 것이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이겠지? 그럼 너는 방정식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썰을 풀었는데 이 썰을 모르냐고. 알잖아. 아는데 두 개가 막혀. 이 사이값 정리를 쓸 때 두 개가 막히는데 첫 번째는 함수 설계야. 도대체 어떤 함수를 설계할 것인가? 여기가 문제야. 그 성균이랑 명륜이가 등장하고 최단거리가 어쩌고 이럴 때 나는 함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여기가 문제야. 그래서 그 설계를 좀 잘 알아야 되고 평균값 정리도 마찬가지거든. 함수 설계가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사이값 정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양끝점을 조사를 해서 달라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양끝점을 조사해서 부호가 반대야 이런 것들 조건이 있잖니. 그 다음에 범위까지 이렇게 멀티로 좀 생각을 해야 돼. 이거 그냥 V라고 할게. 체크사항이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사이값 정리는 끝.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면 되니까. 이제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인데 여기다 할게. 일단 이 함수도 연속 조건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야. 미분 가능한 조건이 없어도 돼. 근데 적분에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뭐 fx dx 얘가 라지 f의 b 빼기 라지 fa가 된다. 뭐 라지 f를 미분 치면 스몰 f가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잖아. 얘를 만족하려면 함수가 무슨 함수여야 돼? 연속 함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연속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는 뜻이야. 왜? 이런 걸 써먹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 가능성 조건은 필요가 없고 연속 함수면 된다. 이제 그런 소리고. 인테그랄 아까 수업 시간에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fx dx가 있어. 얘가 있고 얘를 b 빼기 1로 나눠. 어디서 많이 본 거지? 어디서 많이 본 거야? 뭐 또 처음 본 사람 있으니까 나 할게. 또 설명을 위해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의 결과는 똑같은 부호를 가진 넓이를 갖는 이런 직사각형으로 대체가 될 거야. 똑같은 넓이를 갖는 이란 표현을 했지만 x축이 여기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모르는 거야. 그거 모르는 거야. 그거 모르는 건데 뭐 이해하기 편하라고 지금 계속 함수값이 양인 것들로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랑 넓이가 같은 어디엔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있어. 그 다음에 뭐 a보다 b가 더 크다 그러면 b 빼기 a가 있고 여기가 fc잖아. 이렇게 fc를 만족하는 상황이 있을 거래. 같은 그런 c가 a, b 사이에 있대. 뭐 그럴 것 같잖아. 어디인가 있겠지 뭐 지가. 이해했죠? 그거를 b 빼기 l 이쪽으로 보냈어. 는 fc를 만족하는 그런 c가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야. 이렇게. 물론 뭐 c가 a하고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때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fc라는 거는 여기 구간에서 존재하는 함수값의 평균 그랬어. 구간에서의 함수값의 평균. 뭐라고? 구간에서의 함수값의 평균. 다시 뭐라고? 구간에서의 함수값의 평균. 그렇게 얘기했었어. 한옛날에 연세대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낸 적도 있어. 그 섬이 있어. 바다에 떠 있네? 둥둥둥둥 떠 있대. 단면을 잘라보세요.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이 단면적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이게 논술 문제였어? 뭐 면접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 그때의 그 답안은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였어.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이므로 똑같은 넓이를 가는 직사각형이 존재할 것이요. 그래서 그 넓이는 이렇게 구할 겁니다. 라고 서술을 해야 되거든? 그 뭐부터 증명해야 돼? 얘부터 보여야지. 그지? 그러니까 연속함수이므로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저렇게 구할게요 라고 서술을 하는 방향이었거든. 그럼 일단 이거 증명하는 게 중요하겠네. 되지? 증명하러 가자고. 다시 대충 넓이를 대충 밑변으로 나눴으니까 대충 뭐야 얘는? 두 글자로 높이야. 대충이야 대충. 함수값도 부호가 다 있는 거잖아. 전적분의 결과가. 넓이를 밑변으로 나눴으니까 대충 높이인데 얘는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구간에서의 평균 함수값, 함수값의 평균 그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이래.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거야. 됐지? 자, 꼼꼼하게 증명하려면 말이다. 얘가 상수함수니 아니니? 모르지? 상수함수일 때랑 아닐 때랑 나눠서 해야 돼. 서술을 할 때 상수일 때랑 함수일 때랑 아닐 때랑 해보자고. 첫 번째, fx가 상수함수일 때 단 k는 상수. 갑자기 당연해졌지? 상수함수면 이게 b 빼기 a에다가 k가 곱해질 거 아니냐. fx를 k라고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털리잖아. 자동적으로 털리니까 fc는 k를 만족하는 게 존재해요. 그 서술은 네가 하고 fc는 k를 만족하는 이런 c 값이 존재해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되고, 안 하면 감점이야. 상수함수일 때랑 아닐 때랑 안 나누는 감점이니까 쓴 놈이 이기는 거야. 내가 그 수능 수업할 때는 그 말로 하고 넘어갔거든. 상수함수가 아닐 때를 봐 이러면서 막 설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논술을 할 때는 얘를 상수함수일 때랑 아닐 때랑 나눠서 해야 해. 그 다음에 fx는 저 구간, 폐구간 AB 사이에서 연속인 함수야.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부등식을 만들 수 있네. fx가 최소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를 알겠네. 근데 내가 왜 상수함수랑 아닌 걸 나눴냐면 상수함수일 때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같잖아. 상수함수가 아니면 최소값보다 최대값이 항상 크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래? 좀 자세히 쓰는 건 좀 이따 하고 일단 맥락만 보자고.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m dx,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참 많이 해 이거. 부등식 만들고 정적분 거는 걸 참 많이 해. dx 이렇게 할 거라는 거고, 딱히 말이 필요 없잖아. 이거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되지? 이렇게 가면 돼. 더 가자고. m에다가 b 빼기 a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m에다가 b 빼기 a 여기까지 왔어. 더 가자고. a보다 b가 더 큰 상태에서 하고 있고, 나누라니까 귀찮아서 가. b 빼기 a분의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상관없어. a보다 b가 더 클 때 뭐 해도 일반성은 잃지 않을 거니까 요렇게까지는 왔지. 맞지? 이제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서술을 할지. 얘를 만족하는 함수값을 fx1이라고 잡고 얘를 만족하는 함수값을 fx2라고 잡아. 그러면 x1하고 x2는 a, b 사이에 있는 게 분명하지. 그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값이 지금 있다고 그랬으니까 x1, x2는 그 구간 사이에 있을 거야. and 상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너랑 나랑 같아 달라? 달라. 근데 여기 무슨 함수였어? 연속함수였어. 그러면 x1하고 x2 이 끝점 두 개의 구간을 보면 fx1이랑 fx2가 다르지. 그 사이에 찍으면 만나는 게 반드시 있겠지. 무엇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맞지? 그 서술을 해주는 거야. 구간 x1, x2에서 연속인 함수야. 상수함수가 아니므로
f의 x1과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얘가 더 크다 해야 되는데 뭐 다르다만 해도 상관없어. f의 x2는 다르다. 왜냐하면 f는 상수함수가 아니야. 아님 이렇게 쓰시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c는 k를 만족하는 이런 c가 x1과 x2 사이에 존재해요. 지금 짧게 쓰고 있는 거야. 짧게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단 k는 fx1과 fx2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지. 어떻게 되겠어? 여기까지 해줄 수 있지. 그 다음에 x1하고 x2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다고? AB 안에 있을 거잖아. AB 안에 있는 놈이잖아 이거. 최대값을 갖는 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최소값을 갖는 게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니까 어디엔가 지금 있을 거 아니냐. 근데 AB를 벗어나는 거는 아니잖아. 그 서술도 해야 돼. 얘는 AB 안에 있다 이렇게 안에 있다 이렇게 속해 있다 얘기를 좀 해주고. 그럼 이제 됐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요 사이에 이게 있다는 말은 AB 사이에도 있단 말과 마찬가지잖아. 그치? 있단 말과 마찬가지인 거니까 증명 끝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어? 됐어. 이 흐름 잘 기억해.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 얘가 안 되면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라는 게 증명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왜냐면 그 증명을 할 때 얘를 써야 되거든. 얘를 쓰고 쭉 내려가야 되는 거라서 이 증명이 안 되면 안 돼서 간단해 보입니다만 사이값 정리도 들어가 있는 거라 좀 잘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거 하자. 쉬어요. 나 그분의 수업을 국어 7-3번 하자. 이제 보자. 첫 문제가 구술이라고도 돼 있죠. 면접 문제에도 나온다는 걸 기억해. 일단 fx가 x는 0에서 연속일 때 자연수 mn의 조건을 구해 그랬잖아. 연속이기 위한. 연속 조건을 써야지. x가 0으로 같고요. x의 m제곱 사인 x의 n제곱분의 1 연속이기 위한 그랬으니까 f0과 똑같아서 반드시 얘가 0이 되기 위한 자연수의 조건을 찾으라는 건가 봐. 혹시 이거 0 아니니? 이거 극한 0 아니야? m이 n이 뭐가 오든지 간에? 왜 0이야?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할 것이고 앞에 x의 m제곱을 곱했으니까 x를 0으로 보내면 너도 빵이고 너도 빵이니까 0이야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 지금. 근데 x가 0으로 가는데 0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지. 그럴 때 뭘 걸어라? 절대값을 걸어라 그랬었다고. 그 서술만 하면 돼. 사인에 x의 n제곱분의 1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요 함수 있잖아. 사인 x분의 1 x가 계속 커지잖아. 그럼 대충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갈 거 아니겠냐. 얘가 x는 0 주변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x가 1000분의 1 정도 된다고 해봐. 1000분의 1이면 전체는 1000이 될 거 아니냐. 얘가 x가 0으로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되게 많이 나오겠지. x가 2분의 1일 때는 대충 사인 2만큼에서의 이게 나오는 건데 파이로 해줄까? 알았어. x가 2파이분의 1을 해서 2파이분의 1을 하면 사인 2파이가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가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x값이 점점 작아지게 되면 1000분의 1, 1000, 만분의 1, 만 이럴 거 아니냐. 그 함수값이 만까지 이렇게 흘러갔을 때 이게 나오는 게 이 압축된 공간에서 나오는 거야. 되게 막 그 지랄 발광하게 되거든. 하여튼 뭐 그래. 어쨌든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로 움직이는 건 분명하니까 이렇게 쓰시고 절대값 x의 m제곱이라 쓰고 이렇게 일단 쓰자. 절대값의
x m제곱을 그냥 쓸까? 그냥 쓸까? 이제 숙달이 좀 됐으니까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사인 x의 n제곱분의 1을 하고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결론이 지금 이거 아니냐? 그 선생님 그럼 실제 답안에서요 얘를 보고 일로 가도 되는 건가요? 돼. 괜찮아. 절대값을 안 붙이는 게 문제지 붙이고 내려가면 된다고. 됐죠? 연습 좀 했으니까. 이게 되는 거니까 x를 0으로 보내면 너도 빵이고 너도 빵이니까 너는 빵이야. 그래서 얘는 항상 연속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mn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뿐하게 지려밟고 갔어. 연속함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m과 n이 1일 때 0에서 미분 가능하냐? 그랬으니까 fx는 x sin x분의 1 이게 x는 0이 아니고 0 x는 0이고 똑같이 또 하면 되겠네. f의 0이 0이므로 f'0이 존재하는지 지금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우리는 그냥 가자. 그러면 너는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어. 0이 아닐 때 함수를 쓰면 되는 거잖아. x를 하나 털어내지. sin x분의 1이야. 이렇게. 그 0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거야? 다시. fx를 여기다 세워놨잖아. x로 나눴잖아. x를 털었지. 이거의 극한값이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 극한값이 있어? 없어? 없지. 극한값이 없으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죠? 됐어요. 여기. 이번에는 fx가 미분이 가능할 때 자연수 mn의 조건을 구하래. 그 밑에는 fx의 도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일 때 구하래. 근데 알고 있는 게 미분이 가능한 함수 안에 도함수가 연속인 상황이 있을 거니까 여기 있는 조건을 네가 구했으면 얘는 전제 조건으로 깔고 내려와야겠지. 3번에 있는 조건은 현상 유지가 된 채로 뭔가 좀 더 있다는 얘기지. 그것도 해야 돼. 하자고.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한 조건 그랬으니까 여기가 m제곱이고 여기가 n제곱인 상태로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미분계수 정의를 쓰자고. f'채로. 마찬가지로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고 x분의 fx의 극한만 보면 되는 거니까 x로 털어 x의 n-1제곱 사인에 x의 n제곱분의 1이 됐어. 미분이 가능 그랬으니까 네가 극한값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지. 존재할 때 이런 거겠지. 그것도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사인에 x의 n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x가 0으로 가는 상태니까 이게 양인지 음인지 모르는 채로 가고 있고 그러려면 절대값을 걸어야겠고 그래서 x의 n-1제곱은 이쪽에 절대값 x의 n-1제곱이라고 쓰고 이쪽은 마이너스 절대값 x의 n-1제곱이라고 쓰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지금 온 거 아니냐?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x를 0으로 보냈을 때 아마도 얘가 0으로 갔으면 좋겠는 거고 아마도 얘가 0으로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면 자연수 m이니까 m은 1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냐. 1, 2, 3, 4, 5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m이 뭐여야 해? x를 0으로 보냈을 때 털어내야 되잖아. 0으로 죽어야 되잖아. 0으로 죽어야 되는 거니까 m은 2 이상의 자연수 이러면 되겠지. 2 이상의 자연수. 아 그래. 걔는 됐고 n은 상관없어 보여. n은 아무거나 다 들어와도 되잖아. 다 들어도 되는 거니까 n은 뭐 모든 자연수 쓰시거나 n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쓰시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메모하고. 이제 아래 거 해봐.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가 연속일 때를 할 텐데 이거를 깔고 가야 되는 거니까 얘가 맞다는 가정하에 뭔가 지금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생각해봐. 미분하는 것만 조금 귀찮지? 할만하다. 어렵지 않아. 할만해.
필요 없잖아. 잘하고 있어? 미분하자. 위에 거를 미분합시다.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를 곱하고 앞에 거는 냅두고 또 합성함수야. 사인 동그라미를 미분해. 코사인 동그라미. 아이고야. 동그라미를 x로 미분해. x의 마이너스 n제곱이잖아. 이거를 미분치는 거니까 마이너스 n에 x에 마이너스 n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지. 지수 내리고 1 가면 되니까. 식을 좀 정리하고 싶다. mx에 n-1제곱 사인. 다행이야. 논술은 시간이 많아서 정리를 열심히 하면 돼. 풀수만 있다면 n-n 빼기 1이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에 x의 n제곱분의 1. 아이고 복잡해라. 이렇게 있네. 여기는 0이고 x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고 x가 0일 때는 이렇고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러면 도함수가 연속임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극한값이 0인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네. 위에 있는 극한값이 0인 것만 확인하자. 그러면 이제 얼추 보이지? 일단 쓰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다시 쓰자고. mx의 n-1제곱 사인 x의 n제곱분의 1. 일단 요것만 쳐다보면 얘가 어떻게 하면 0이 될까를 상상을 해봐. 그러면 여기는 숫자니까 상관없고 얘의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여기 절대값 건 거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절대값 건 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랬을 거 아니냐. 그 영역으로 죽이고 싶은 거니까 일단 m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이미 여기서 시작된 거라고. m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시작된 거니까 좀 뭔가 당연한 것 같고 빼기 x 여기가 좀 문제일 것 같아. 빼기 1이 되고 코사인에 x의 n제곱분의 1이 돼. 그러면 왼쪽은 뭔가 해결이 된 느낌이니까 오른쪽만 좀 잘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쓰자고. 코사인에 x의 n제곱분의 1이 있어. 얘는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쓰시고 절대값 x에 n-n 빼기 1 요거 쓰시고 마이너스 절대값 x에 n-n 빼기 1 이렇게 쓰면 해결되겠지. 그러면 x를 0으로 이렇게 보낼 거야. 0으로 보내게 되면 이게 살아있어야 되잖아. 얘가 살아있는 거니까 뭐라 쓸까? 여기서 그 m은 2보다 크거나 같고 n은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n-n 빼기 1이 뭐라 쓸까? 1보다 크거나 같다. 자연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너만 만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1번을 만족한 채로 여기를 만족하면 돼요. 라고 쓰면 되겠지. 됐어요? 오케이. 써보세요. 써보세요. 정리하고 7-4번은 네가 하고 7-5번을 내가 할게. 7-6번도 네가 해. 7-4번도 네가 하고 7-6번도 네가 해. 나는 7-5번을 할 거야. 정리하고 7-5번을 생각해요. 교과서에 거의 다 있는 증명이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업 시간에도 했고. 조작하면 돼.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다 수정하셨죠? 오케이. 저것도 뭐 기본서 연습 문제 스타일이지. fx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 도함수의 정의를 써야 되겠는데 뭔가 부등식이 생겼네. 도함수의 정의를 쓰려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 도함수의 정의는 뭐 이렇게 되지 않겠니? h를 0으로 보내서 f의 x 더하기 h에서 fx를 뺀 0분의 0꼴의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드는데 보통 이제 고정점을 오른쪽에 두는 편이니까 x 더하기 h에서 x를 뺐지. 수능 문제도 이거 비슷한 거 있어. 오른쪽에 두는 편이니까 살짝 바꿔.
f의 w 오메가라고 하던지 fx 살짝 바꾸고 3에다가 절대값이니까 상관없잖아. 오메가 빼기 x 2분의 3제곱 이렇게 바꾸는 게 좀 편해 보여. 뭐라고 할 거니까 오메가를 x 더하기 h라고 할 거니까. 괜찮아? 이미 실수라고 했으니 이 오메가를 x 더하기 h라고 하자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네. 기본 연습 문제 스타일이야. 그래서 절대값 f의 x 더하기 h 이런 거 나오면 고맙다고 풀어야 돼. 한 번 정도 경험하면 잘 안 틀리거든. 일로 와서 오메가가 x 더하기 h니까 여기는 3배의 절대값 h의 2분의 3제곱인 거지. 이렇게. 근데 h를 0으로 보낼 때 0 오른쪽도 있고 0 왼쪽도 있는 거니까 안 그래도 절대값 h로 나누고 싶은데 절대값 h가 그대로 잘 보이잖아. 양쪽에 절대값 h로 나누면 이런 말이 필요하겠네. 일단 그대로 나눠줄게. 절대값 h 절대값 h 왜냐하면 h는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는 거잖아. 양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얘가 절대값 f의 x 더하기 h 빼기 fx가 있고 h로 나눠 이렇게 있고 오른쪽은 3배 절대값 h의 2분의 1제곱이니 이렇게 됐겠네. 이제 거의 다 된 거 같지? 얘는 f의 x 더하기 h 이렇게 있고 h를 하고 3배에 얘를 쓰면 되겠구나. 뭐 끝났지 뭐. 마이너스 3배 절대값 h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h를 0으로 보냈을 때 가운데 극한을 원했잖아. 그러니까 서술만 하면 돼.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3의 너의 2분의 1제곱 보시다시피 0으로 가지. 그래 됐어. 리미트 h를 0으로 갈 때 조금 절대값 거는 거 뭐 이런 거 식을 좀 변이시키는 거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네가 0이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도함수 f'x가 0인 거야. 이렇게 그냥 0인 거야. 그래서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천천히 서술하면 될 일이 아닌가 싶고, 여기까지가 함수의 미분 가능성인데 7-4번이랑 7-6번 그런 거는 네가 좀 해보시고 이제 잠깐 쉴게요. 잠깐 쉬세요. 쉬면서 첨삭한 거 좀 봐.